때는 1583년 힉소스 왕조가 멸망하고 1년 후쯤 있을 때에 에서의 손자 스보가 힉소스 왕조 이집트에서 탈출을 해서 아프리카 딘하바로 도망갔어요. 첫 번째는 이제 에돔으로 갔지만 에돔에는 이미 하닷이라고 하는 통치자가 통치를 잘 하고 있고 또 자기가 특별히 뭐 할 일은 없고 그래서 그 동맹국 아프리카의 딘하바에 있는 앵기스 왕에게 찾아가서 취업을 했어요. 취업. 그래서 고급 지휘관으로 뭐 어떻게 따지고 보면 요즘에 무슨 연대장급이나 뭐 이렇게 해서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에서의 손자 스보가 68세 이제 도망을 가가지고 아프리카의 딘하바 68세 이집트 총리 요셉이 사망한 지 1585년 사망했을 때 1년이 지났고 힉소스 왕조가 멸망했을 때 도망을 가서 전쟁포로가 몽땅 다 이때 도망을 했어요. 그 다음에 1년 후에 스보가 69세에 아프리카 딘하바에 있는 앵기스의 군대 지휘관으로 취업을 했다. 에서의 손자 스보 69세 때 1년쯤 있다가 이제 전쟁이 났는데 1583년 야세르책 28장 야세르책 60장의 28절 1583년 야세르책의 60장 28절 시팀 구브로 섬의 뿌집나라고 하는 성읍의 우주의 딸 사람 이름 우주의 딸 자니아라는 여인 자니아라는 우주의 딸 예쁜 여자를 두고서 서로 아내로 차지하고자 일어난 전쟁이 있어요. 그래서 사르두니아의 왕 루쿠스의 아들 군대장관 전쟁사령관 그래서 니볼로스가 전쟁 중에 이제 전사를 했고 사망을 해서 이제 장사 지내고 그의 아버지 루쿠스가 그의 군대와 함께 사르두니아로 돌아갔다. 그 형제 사르두니아 섬 남쪽 누미디아 아프리카 딘하바의 통짜 왕 앵기스는 그의 백성들과 함께 시팀 이탈리아의 중부의 이탈리아에 있는 비벤투의 성읍 즉 디르누스 자기의 그 좋아하는 여인과 같이 혼인하려고 했던 그 경쟁자 디르누스와의 전쟁에서 디르누스를 이겼기 때문에 디르누스 왕의 성읍을 찾아갔다. 그래서 디르누스의 왕 성읍 비벤투를 이제 아주 작사를 내려고 찾아갔는데 그 앵기스의 군대 지휘관 에서의 손자 스보는 이때 이 전쟁에서 전투 기록이 없어요. 1583년 야세르책 60장 29절 비벤투 중부 이탈리아의 거주민들이 그 앵기스 왕 아프리카 딘하바의 앵기스 왕의 명성을 듣고 그가 자기의 비벤투의 통짜 왕을 전쟁에서 죽이고 전쟁에서 이제 패전했기 때문에 비벤투의 성읍을 멸절시키고자 해서 그를 매우 두려워했다. 그 비벤투의 주민들이 울면서 애원하며 앵기스 그를 전쟁 패배로 적장의 왕의 방문을 억지로 강제로라도 환영하는 그 대회에 맞이하기 위해서 나갔다. 비벤투 이탈리아 거주민들이 적장의 왕 앵기스에게 애원하며 비벤투 자기들을 죽이지 않기를 그들이 성읍 비벤투를 멸망하지 않기를 간절히 간청했다. 이에 그가 그렇게 하였다. 왜 그러냐면 이는 비벤투가 그때
시팀섬 구브로의 자손 마케도니아 그리스 사람들 중에 하나로 성읍들 중 같은 하나로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이 양아치 앵기스 왕이 자기가 좋아해서 결혼하려고 하는 그 시팀 섬의 처녀 자니아를 두고 이탈리아의 왕과 전쟁에서 이탈리아 왕을 쳐부수고 승리해서 그 성읍으로 쳐들어가서 그 성읍도 작살려고 쫓아갔지만 그 성읍 사람들이 제발 살려달라고 해다 그 성읍들의 그 주민들을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하고 같은 족속이다 이거야. 사는 위치나 고장이나 이건 다르지만 이 조상이 같은 조상의 후손들이라는 거죠. 말도 똑같고 모양도 똑같고 그리고 결국 이제 자기 어깨에 힘 좀 더 주고 목도 좀 이렇게 뻣뻣하게 하려고 이제 비벤투에 있는 거주 그 성읍을 멸망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니까 그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데 자기의 어떻게 보면 동족을 다 살해한 왕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창피할까봐 그래서 멸망을 시키지 않았다는 그 얘기예요. 자, 앵기스는 이때까지도 앵기스의 군대 지휘관 에서의 손자 스보는 이 전쟁 당시에는 전투 기록이 전혀 없어요. 자, 1583년 야세르책 60장 30절 그날 전쟁 패배로 적장의 왕 앵기스가 방문하는 환영대에 강제로 환영 맞이하기 위해서 나갔다. 비벤투 이탈리아 거주민들이 아프리카 디나바의 앵기스에게 애원하며 그들을 죽이지 않기를 그들의 성읍을 멸망하지 않기를 간청했다. 이에 그가 그렇게 하였다. 앵기스의 군대 지휘관 에서 손자 스보는 이 전쟁 당시의 전투 기록이 없다. 1582년 이후로 사르디니아 섬의 남쪽 누미디아 우측 아프리카 디나바의 통치 왕 앵기스의 군대들이 시팀섬을 약탈하거나 노략하기 위해서 나가지 않았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그 여자 자니아가 시팀섬에 살고 있는데 그 동족 비벤투에 있는 이탈리아 중부 자기의 결국 승리는 했지만 그 거주민들까지 멸망시키지 않고 쳐 죽이지 않았는데 그 시팀 섬에 있는 자기가 좋아하는 그 여자가 살고 있는 그 시팀 섬에도 약탈하러 나타나지 않았다 이거야. 약탈하거나 노략하기 위해서 나가지 않았다. 그들이 앵기스의 군대가 약탈 또는 노략질하러 나갈 때마다 앵기스의 군대 지휘관 에서가 그들과 함께 꼭 따라 나려고 하였다. 1582년 야세르책의 60장 31절 이 일 후에 앵기스가 그의 군대와 함께 방향을 바꿔서 그들이 뿌집나의 성읍 시팀섬이에요. 시팀섬에 있는 뿌집나 성읍으로 나갔다. 앵기스가 그 뿌집나 성읍의 우주의 딸 자니아 여인 우주의 딸 자니아를 아내로 취하고 예쁜 여자 자니아와 혼인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그녀를 사르디니아의 남쪽 누미데 우측 아프리카 디나바에 있는 앵기스의 성읍으로 데리고 왔다. 1581년 에서 손자 스보가 사르디니아 남쪽 누미디아 우측 아프리카 디나바 앵기스의 군대 지휘관으로 근무하고 있을 때 앵기스를 계속 유혹을 해서 이집트에 있는 야곱의 아들들 애굽의 18왕조를 침략해서 전쟁을 도모하자고 계속 전쟁 도모를 하고 있어요. 전쟁을 하자고. 그 당시 마술사 볼의 아들 발람이 1581년에 점술해서 야곱의 후손들과 전쟁에 승리가 없음. 점괘가 패전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과의 전쟁 계획에서 에서의 손자 스보가 보복 복수전쟁하는 그 기획전쟁이 무산이 됐다. 그래서 에서 손자 스보가 앵기스를 유혹해서 이집트에 있는 18왕조가 바로 이제 장악을 했을 때 야곱의 후손들에게 쳐들어가기 직전에 앵기스가 자신을 무장하지 않고 그냥 그 전쟁의 점괘가 패전이기 때문에 그냥 전쟁을 포기했다. 에서 손자 스보가
젊게 패전할 그 전쟁을 도모한 죄로 인해서 죽을까봐 이 디나바르에서 도망간 것이 시팀섬으로 도망갔다. 그래서 1300마일 떨어진 시팀섬으로 에서의 손자 스보가 도망갔다. 자, 총리 요셉이 사망한 지 22년이 지나서 1563년 이집트 이주 93년이 됐을 때 레위가 제일 마지막에 죽었는데 137세로 사망했다. 이집트 이주 당시에는 레위가 44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했다. 레위가 137세로 사망했 그 이후로 1563년 그 이후로 그 이집트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스스로 포도원도 뺏고 땅도 뺏고 집도 뺏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슬슬 괴롭힘을 시작했다. 1584년 힉소스 왕조의 이집트에서 추출 후 21년이 됐을 때 탄압을 하기 시작했다. 모든 재산을 몰수했다. 총리 요셉이 110세로 1585년 사망한 이후에 30년이 지났을 때 1555년 아프리카 앵기스 디나바에 있는 앵기스 왕이 침공을 했어. 시팀섬을 침공해서 큰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에서 아프리카 디나바에 있는 앵기스 왕이 패전을 했어요. 결국 시팀섬의 에서의 손자 스보가 이겼어요.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자, 에서의 손자 스보는 73세에 시팀섬으로 가서 도망간 것은 71세에 도망갔지만 2년 동안은 시팀섬에서 돈을 받고 대리 전쟁을 하는 그런 용병으로서 활동을 하다가 전쟁을 잘하니까 73세부터는 아예 시팀섬의 통치자로 눌러 앉았어요. 그래서 시팀섬에서 73세부터 통치자가 돼가지고 50년 동안 스보가 123세까지 그 중에서 98세 때가 아주 큰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때가 이제 중간 25년 차 됐을 때 98세에 큰 전쟁을 일으키고 그 전에 97년 6년도에 앵기스하고 전쟁을 하게 돼. 앵기스가 계속 약탈하다 보니까 시팀섬에 가서 약탈을 하다 보니까 시팀섬에 있는 스보가 화가 나서 앵기스의 군대 약탈자들을 완전히 다 몰살을 시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앵기스가 화가 나서 80만 명 자기 형제 군대하고 다 합쳐가지고 두 나라가 사르디니아하고 디나바의 앵기스 군대하고 합쳐서 약 한 80만 명 정도 되는데 두 차례에 거쳐서 시팀섬으로 쳐들어가서 전쟁을 해봤지만 야호와의 전쟁으로 완전 패전하는 상황이 됐어요. 절반 정도가 사망을 하게 돼요. 자, 시팀섬의 구브로의 통치 24년 차, 25년 차쯤 했을 때 연합군 80만 명을 이끌고 이집트 18왕조를 공격을 했다. 이때 스스로 전쟁에 참전한 애굽 사람들이 30만 명, 또 이스라엘에서 차출된 지원 병력이 150명. 그래서 여호와의 전쟁으로 시팀섬의 통치자 스보 외에 에돔 통치자 하닷 40만 명, 또 동쪽의 자손들, 또 이스마엘의 자손들 이렇게 해서 전쟁을 했지만 연합군 80만 명이 패전을 했다. 자, 1554년 출애굽기 1장 9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1554년 기원전 출애굽기 1장 9절에 큰 전쟁 앵기스하고의 전쟁이 있었고 여호와의 전쟁에서 승리 후에 1554년 이집트 18왕조를 침공을 했다. 그래서 시팀섬의 에서의 손자 스보가 일으킨 그 전쟁이 패전을 해요. 자, 여기 보면
출애굽기 1장 9절, 출애굽기 1장 9절에 그 신세대 통치자 이집트의 제18왕조 세 번째 왕 메롤, 역사 기록에 투투모세 1세라고 돼 있어요. 나이는 바로 20살, 1554년에 전쟁 때에 아버지가 죽어서 그때 이제 뭣도 모르고 왕이 된 그 투투모세 1세가 20살에 자기 신민들에게 이르되, 자기 애국 백성들에게 말하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1554년 출애굽기 1장 10절, 또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연합하여, 그러면 힉소스 왕조하고 같은 우리 대적과 연합해서 우리 이집트 18왕조와 싸우고 이 땅에서 떠나 도망갈까 하노라. 이 땅에서 떠나서 도망 나갈까 하노라. 이게요. 자, 1531년 큰 전쟁 1555년 큰 전쟁 후 24년이 지나서, 그러니까 1554년에 큰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24년이 지났을 때 결국 1531년에 또다시 전쟁 위기가 있었어요. 에서의 후손들이 시팀 섬으로 전쟁하러 갔다가 전쟁이 무산이 되니까 거기서 그 당시에 삼나, 마스레가 출신의 삼나가 왕이 돼가지고 시팀 섬에 있는 에세 손자 스보를 쳐 죽이겠다고, 죽이겠다고 하는 이유는 과거에 딘하바에 있는 앵기스 왕하고 전쟁에서 앵기스 왕을 쳐 부셨기 때문에 그 보복 작전을 하다가 시팀에 있는 에세 손자 스보를 쳐 죽이겠다, 복수를 하겠다고 쳐들어갔던 건데 그것이 전쟁이 무산이 됐어요. 그래서 그 군대, 에돔의 군대를 돌려서 다시 돌아올 때, 배를 타고서 돌아올 때 방향만 조금만 5도만 틀으면은 거리도 같은 거리고, 그래서 이집트 18왕조가 돼요. 그래서 이집트 18왕조로 쳐들어올 거라는 큰 전쟁이 또 일어날 거라는 헛소문이 쫙 돌았어요. 자, 야세르책의 66장 6절. 야세르책의 66장 6절. 애굽 사람들이 이 일, 마스레가 출신의 에돔왕 삼나가 통치 기간은 1531년부터 1513년까지 18년 동안 했는데, 마스레가 출신의 삼나가 창세기 36장 36절에 나와요. 애굽과 싸우기 위해서 애굽으로 쳐 올라올 것이라는 전쟁 소문이 파다했다. 그래서 이 소문을 들었을 때 1531년에 그들이 이집트 18왕조에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더 많은 노동을 시켰다. 18왕조의 왕 메롤 투투모세 1세가 아주 쫄아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더 빨리빨리 이 성읍을 빨리 요새화하라. 그래서 1531년에 큰 전쟁이 일어날 뻔했어요. 자, 1554년 큰 전쟁이 있은 후에 24년이 지났을 때 1531년 그 메롤 투투모세 1세는 이제 자기가 왕이 되기 직전에 자기 아버지가 그 전쟁통에 사망을 했고, 또 그 전쟁통에 자기가 얼결에 왕이 돼서 20살에 왕이 됐지만 그 전쟁을 눈으로 봤기 때문에 얼마나 겁이 나는지 24년에 그 전쟁 위기가 닥쳤을 때 엄청나게 두려워서 어떻게든 하 이집트에 있는 성읍, 또 비돔 이런 데를 빨리 요새화하라고, 국고성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것이 어떤 창고가 아니라 사람이 살고 있는 성읍이에요. 그 성읍을 요새화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외부 이집트를 쳐들어온 그 에서의 후손들이 그렇게 여러 번 침공을 했기 때문에 그 에서의 후손들의 전쟁을 막기 위해서 그 성읍을 전부 요새화하고, 그러니까 좀 창고가 아니라 좀 넓은 성읍을 다 둘러서 높게 견고하게 성벽을 쌓는 그런 일에 상당히 많이 인력을 강제 동원을 시켰어요. 또 그 당시 전쟁, 에서의 후손들이 이집트 18왕조로 쳐 들어올 거라는 큰 전쟁이 곧 일어날 거라는 그 소문 때문에, 실제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소문 때문에 많이 시달렸다.
1554년 큰 전쟁이 있을 때 그 18왕조의 두 번째 왕 아멘호텝 1세가 그 1554년 그 전쟁통에 사망을 했어요. 사망을 했고 그 아래 아들이 투투모세 1세 메롤이라고 하는 이름은 야세르책에만 나오는 이름이고 왕의 이름의 개인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투투모세 1세라고 하는 거는 역사학자들이 붙여준 그 18왕조라고 하는, 그것도 18왕조도 역사학자들이 붙여준 18왕조 16왕조 15왕조 이렇게 하는데 힉소스 왕조라고 하는 것도 역사학자들이 붙여준 이름이고 또 18왕조도 역사학자들이 붙여준 이름이에요. 그래서 힉소스 왕조는 총리 요셉이 근무했던 그 왕조가 힉소스 왕조고 그 이후에 18왕조도 메롤 투투모세 1세가 세 번째 왕으로 통치를 했던 그 왕조가 18왕조예요. 그때 20살이었을 때 왕이 되기 직전에 아버지가 전쟁통에 죽어서 1554년 그 전쟁통에 얼결에 왕이 된 사람이에요. 20살에 왕이 된 사람이에요. 자, 큰 전쟁 직후에 야세르책의 65장 18절을 그냥 인용하는데, 그러므로 이제 통짜 왕 투투모세 1세 20살이 이 땅을 요새화하라. 그러니까 비돔 성읍하고 그 다음에 하이집트의 성읍 도시 람셋이라고 하는 그 성읍을 빨리빨리 요새화하라고 명령하였다. 비돔과 람셋의 성읍은 아바리스가 원래 이름인데 그 힉소스 왕조 시절에 아바리스, 그 다음에 18왕조는 람셋 성읍이라고 이렇게 붙였어요. 람셋 성읍을 요새화하는 강제 노동을 이집트 사람들을 많이 이제 동원을 시켰다. 1554년 이스라엘의 에돔왕 베닷의 아들 하닷 시기에 1554년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에돔의 통치자가 하닷이었고 시팀 섬의 통치자가 에서의 손자 스보가 제일 주동이 됐고 두 번째로 하닷,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동쪽의 자손들, 네 번째로 이스마엘의 자손들, 이렇게 네 개의 연합군 80만 명이 구성이 돼서 이집트의 18왕조를 공격을 했어요. 자, 하닷은 창세기 36장 35절 또는 역대상 1장 46절에 나와요. 역대상 1장 46절에 에서의 자손들과의 전쟁에서 연합군 80만 명을 이뤄서 큰 전쟁을 일으켰는데 1554년에 일어났던 것처럼 또 24년 후에 1531년에 또 다시 그 에돔의 군대가 이집트로 쳐 들어올까봐 굉장히 무서워서 그 당시에 메롤 투투모세 1세가 많이 떨었어요. 자, 총리 요셉이 110세 때 1585년 사망한 이후에 에서의 손자 스보가 탈주를 했다. 1년 후쯤 1584년에 탈주를 했어요. 총리 요셉은 1695년 총리가 요셉이 출생을 했고 110세로 사망했을 때는 1585년 총리 요셉이 사망하고 1년 후에 힉소스 왕조의 마지막 파라오 81세로 전사하고 그 힉소스 왕조가 이제 멸망하게 돼요. 1584년에 멸망. 자, 일단은 여기까지